가나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마을에 정혜란이라는 25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정혜란은 원래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던 명문 양반가의 장남이었지요. 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 정설아가 있었는데 눈처럼 하얀 피부에 총명하기까지 하여 집안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란이 12살 되던 해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지요. 아버지가 탐관 오리의 부정부패를 상소했다가 오히려 역모로 몰려 참수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답니다. 그날 밤 관노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어머니는 어린 혜란과 9살 설아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지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관노들이 뒤쫓아왔고 좁은 골목에서 막혀버렸답니다. 오빠!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혜란아, 설아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바로 그때 인신매매꾼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들은 관노들과 짜고 역적의 가족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이었지요. 저 계집애 좀 보게. 곱게 생겼는데 기생으로 팔면 좋은 값을 받겠어. 저 사내 아이는 너무 어리니 광산에나 팔아넘기지 뭐.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매매꾼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답니다. 혜란은 설아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으나 어른들에게 떨어져 나갔지요. 오빠, 오빠, 설아, 설아야. 설아는 한 늙은 포주에게 끌려갔고 혜란은 어머니와 함께 다른 매매꾼에게 팔려갔습니다. 그것이 설아를 본 마지막이었지요. 혜란과 어머니는 강원도 깊은 산속 광산으로 팔려갔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지요. 하루 종일 어두운 굴 속에서 일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혜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혜란아,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설아를 찾아주렴.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12살 혜란은 혼자 남겨졌지요. 살아야 한다. 설아를 찾아야 한다. 혜란은 이를 악물었답니다. 지옥 같은 광산에서 13년을 버텼지요. 그동안 혜란의 몸은 단련되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근육이 생겼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답니다. 25이 되던 해 기회가 왔습니다. 광산의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혼란이 벌어졌고 혜란은 그 틈을 타 탈출했지요. 도망친 혜란은 이제 갈 곳이 없었답니다. 관가에 잡히면 다시 광산으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지요. 혜란은 머리를 짜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설아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망친 노비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때 떠오른 것이 추노꾼이었답니다. 도망친 노비를 잡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었지요. 양반이었던 자신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설아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혜란은 유명한 추노꾼 두목장쇠를 찾아갔습니다. 추노꾼이 되고 싶다고? 예. 제가 힘도 세고 발도 빠릅니다. 장쇠는 혜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체격이 좋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좋아.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도망친 노비들을 잡으려면 때로는 잔혹해져야 해. 할 수 있겠어?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설아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추노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험한 일이었지요. 도망친 노비들을 쫓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답니다. 잡힌 노비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혜란은 매번 노비들의 명단을 확인했답니다. 혹시 설아의 이름이 있을까 해서였지요.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설아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몇 달 후 혜란은 첫 단독 임무를 맡았지요. 경상도 어느 양반댁에서 젊은 여종이 도망쳤다는 제보였습니다. 춘향이라는 계집아이야. 22쯤 됐을 거고 얼굴이 제법 곱다더군. 북쪽으로 도망쳤다는 제보가 있어. 혜란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니 정말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틀을 쫓아간 끝에 한 산골 마을 근처에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다가갔지요. 여인은 나무 뒤에 숨어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헤란이 나타나자 여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추노꾼. 여인은 도망치려 했으나 헤란이 더 빨랐지요. 헤란은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여인은 울부짖었답니다. 헤란은 여인을 보았지요. 옷은 남루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왜 도망쳤소? 주인 양반이. 저를. 여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알 수 있었지요. 수많은 여종들이 겪는 일이었답니다. 헤라는 갈등했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가면 돈을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말했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양반 집안의 딸이었어요. 집안이 망하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헤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설아의 모습이 보였지요. 헤라는 결심했답니다. 좋소. 도망가시오. 네. 도망가라고 했소. 북쪽으로 계속 가시오. 산 너머에 작은 마을이 있을 것이오. 거기서 새로 시작하시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정말 보내주시는 겁니까? 빨리 가시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답니다. 은인. 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북쪽으로 달려갔지요. 헤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헤라는 주인에게 돌아가 거짓으로 보고했답니다. 놓쳤습니다.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습니다. 주인은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 후로 헤라는 달라졌답니다. 여자 노비를 추노할 때마다 상황을 봐서 살려주기 시작했지요. 특히 억울하게 도망친 여인들은 일부러 놓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주지는 않았답니다. 헤라는 영리했지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설악산 깊은 곳에 숨어 있으시오. 거기서 제가 마련한 곳에 머무르시오. 안전할 것이오. 헤라는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추노꾼으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움막을 지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려준 여인들을 그곳에 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춘향이었고 두 번째는 월화라는 25 여인이었지요. 월화는 원래 의녀였으나 양반에게 농락당할 뻔해 도망친 경우였답니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소.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오. 세 번째는 연주라는 21살 여인이었습니다. 연주는 기생이었으나 주인에게 구타를 당해 도망쳤지요. 은희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소. 그저 안전하게 사시오. 넉 달 만에 산속 마을에는 10명의 여인이 모였답니다. 모두 헤란이 살려준 여인들이었지요. 여인들은 헤란을 은희님이라 불렀습니다. 헤란이 마을에 올 때마다 여인들은 반겼지요. 은희님 오셨어요. 은희님 진지 드세요. 여인들은 헤란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지어주었답니다. 헤란은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점점 익숙해졌지요. 어느 날 밤 춘향이 조심스럽게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님, 왜 그러시오? 춘향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은희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을 때부터 제 마음이 은희님께 향했습니다. 헤란은 당황했답니다. 부인, 그런 말씀은. 저희 모두 은희님을 좋아합니다. 은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춘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은희님, 오늘 밤만이라도 제가 은희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헤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춘향은 아름다웠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정말 곱고 몸매는 우아했답니다. 부인, 나는 그럴 자격이 없소.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님은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춘향이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헤란은 저항할 수 없었답니다. 춘향은 헤란을 방으로 이끌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나누었습니다.
춘향의 몸은 부드러웠고 향기로웠죠. 헤라는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에 빠져들었답니다. 은희님. 춘향은 헤란의 품에 안겨 속삭였죠. 저를 가져주세요. 제 몸도 마음도 모두 은희님 것입니다. 헤라는 춘향을 안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그 후로 헤란과 춘향의 관계는 계속되었답니다. 춘향은 헤란이 마을에 올 때마다 정성껏 모셨지요. 밤이면 헤란의 품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춘향만이 아니었답니다. 월화도 헤란에게 마음을 열었지요. 은희님, 저도 은희님을 좋아합니다. 월화는 의녀 출신답게 의술도 알고 교양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란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가까워졌지요. 은희님, 여기 상처가 심하네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월화의 손길은 부드러웠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바를 때 그녀의 손가락이 헤란의 피부를 스쳤지요. 은희님, 제가 더 깊은 곳도 치료해드릴까요? 월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헤란도 그 의미를 알았지요. 그날 밤 월화도 헤란의 품에 안겼답니다. 월화는 춘향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지요. 더 성숙하고 농염했습니다. 은희님, 제가 은희님을 편히 모시겠어요. 월화는 능숙하게 헤란을 이끌었지요. 의녀로서 몸의 구조를 잘 아는 그녀는 헤란을 황홀하게 만들었답니다. 연주도 곧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생 출신인 연주는 춤과 노래에 능했지요. 은희님, 제가 춤을 춰드릴게요. 연주의 춤사위는 아름다웠답니다. 얇은 비단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녀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춤이 끝나고 연주는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님, 이제 제 춤이 아닌 제 몸을 드리고 싶어요. 헤란은 이제 거부하지 않았답니다. 연주를 안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느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산속 마을에는 이제 20명이 넘는 여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모두 헤란이 살려준 여인들이었지요. 여인들은 헤란을 남자로서, 주인으로서, 구원자로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헤란이 올 때마다 여인들은 서로 그의 시중을 들려고 경쟁했지요. 헤란은 이 비밀 마을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낮에는 추노꾼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여인들과 지냈지요. 하지만 헤란은 설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추노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설아의 행방을 찾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헤란은 평양 근처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그놈을 놓치면 안 돼. 여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무사들이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헤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망치는 남자를 보니 왠지 도와줘야 할 것 같았지요. 헤란은 재빨리 남자를 골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오시오. 빨리. 누구시오? 조용히 하시오. 헤란은 남자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벽에 붙었습니다. 검은 옷의 여인과 무사들이 지나쳐갔지요. 잠시 후 추격자들이 사라지자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이다. 괜찮으시오. 그런데 왜 쫓기셨소?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소인은 이완용 대감댁의 종이었습니다. 이완용? 예. 평양 감사를 지내시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대감님의 비밀문서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비밀문서? 남자는 품에서 두툼한 책자를 꺼냈지요. 이 안에는 이완용 대감이 저지른 모든 부정한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뇌물, 살인, 영모까지. 헤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라니? 예. 이완용은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소인은 양심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 문서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왜 저 여인이 쫓아오는 겁니까? 저 여인은 설아라고 합니다. 이완용 대감이 키운 암살자입니다. 무술과 암살술에 능한. 뭐라고? 설아? 헤란의 심장이 뛰었답니다. 설아. 설아와 비슷한 이름이었지요. 그 설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22살쯤 됐고 어릴 때 기생으로 팔려와서 이완용 대감이 특별히 교육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무술까지. 헤라는 직감했습니다. 설아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 설아가 무술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원래 조금은 할 줄 알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오빠한테 배웠다나. 설아다. 헤라는 확신했습니다. 설아는 어릴 때 헤란에게 기본적인 무술을 배웠었답니다. 그 설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소? 지금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시 올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옷의 여인이 나타났죠. 찾았다. 여인이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헤라는 여인의 얼굴을 봤답니다. 설아. 13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맑은 눈동자는 여전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답니다. 여인, 설아는 남자를 향해 단도를 던졌습니다. 헤라는 재빨리 남자를 밀어내고 단도를 막아냈지요. 누구냐? 설아가 헤란을 쳐다보았습니다. 방해하지 마. 그 남자는 내가 잡아가야 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하려는 겁니다. 설아는 비웃었지요. 옳은 일?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이 옳은 일이야? 주인이 나쁜 일을 한다면 그를 막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소?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칼을 뽑았지요. 상관없어. 나는 명령을 따를 뿐이야. 설아가 헤란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헤란도 칼을 뽑아 막았지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설아는 빨랐답니다. 암살자로 훈련받은 솜씨였지요. 하지만 헤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3년간 광산에서 그리고 추노꾼으로 단련된 몸이었지요. 칼과 칼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설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요. 내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당신도. 설아가 빠르게 공격했지만 헤라는 모두 막아냈답니다. 오히려 반격하여 설아를 밀어붙였지요. 설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다음에는 이기겠어. 설아가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이 연기로 가득 찼지요. 연기가 거치자 설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헤라는 남자에게 돌아왔지요. 괜찮으시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그 문서를 제게 보여주시겠소? 남자는 망설이다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헤라는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답니다. 이완용이 뇌물을 받은 기록, 정적들을 암살한 기록, 그리고 현랑을 이용하여 정적 제거. 단, 영모 성공 후에는 현랑도 제거할 것. 독약 사용 예정. 헤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랑이 누구요? 이완용 대감의 최고 암살자입니다. 설아의 스승이기도 하지요. 이완용이 현랑도 제거할 계획이군요. 예. 이완용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를 이용하면 설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 문서를 제게 맡겨주시겠소? 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제가 이 문서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완용에게 원한이 있소. 남자는 헤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은인을 믿겠습니다. 헤란은 남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고 문서를 가지고 설악산 마을로 돌아왔지요. 마을에서 헤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설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완용을 제거해야 설아도 자유로워질 텐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헤란은 계획을 세웠답니다. 현랑과 이완용을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리고 설아도 이완용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지. 헤란은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며칠간 평양 거리를 돌아다니다 한 기생집에서 설아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설아, 이완용 대감댁의 그 암살자 말이지. 요즘 대감댁 뒷산에서 무술 연마를 한다던데. 헤라는 밤을 기다려 이완용 대감댁 뒷산으로 향했지요. 과연 산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혼자 검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날카로웠지요. 헤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설화. 여인이 재빨리 돌아서며 칼을 뽑았지요. 또 너냐? 지난번 그 남자.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소. 할 말 없어. 썩 꺼져. 설화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헤라는 피하며 말했지요. 설아야. 설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설아야. 나다. 오빠 헤란이야.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헤란을 쳐다보았답니다. 오. 오빠? 그래. 13년 만이구나. 설아. 아니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설아야. 설아는 헤란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답니다. 오빠. 나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 너를 찾으려고 13년을 찾아다녔어. 설아는 헤란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물었지요. 오빠는 어떻게 살았어? 광산에서 탈출해서. 추노꾼이 되었어. 너를 찾기 위해서. 추노꾼? 그래. 도망친 노비들의 정보를 알아야 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오빠. 나는 이제 살인자야. 이완용의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오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헤라는 설아의 손을 잡았답니다. 설아야, 우리 함께 도망치자. 이완용으로부터 벗어나자. 하지만 이완용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 걱정 마. 내게 계획이 있어. 헤라는 품에서 이완용의 비밀 문서를 꺼냈지요. 이게 뭐야? 이완용의 비밀 문서야. 여기에는 이완용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적혀 있어. 설아는 문서를 넘겨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건. 그래. 이 문서를 이용하면 이완용을 제거할 수 있어. 설아가 문서를 계속 읽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답니다. 오빠, 여기 봐. 현랑 스승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 현랑? 내 무술 스승님이야. 이완용이 스승님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그래. 영모가 성공하면 현랑을 독약으로 제거한다고 적혀 있어. 설아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완용 그놈이. 스승님까지. 설아, 우리가 현랑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설아는 헤란을 쳐다보았지요. 스승님은 20년간 이완용을 섬겨왔어. 만약 배신당한다는 걸 알면 현랑이 이완용에게 등을 돌릴 거야. 그럼 우리가 이완용을 제거하기 쉬워질 거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아. 스승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며칠 후 설아는 현랑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헤란도 함께였지요. 현랑은 설아를 보고 반가워했답니다. 설아, 무슨 일이냐? 스승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아는 문서를 현랑에게 건넸지요. 현랑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현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읽자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예, 스승님. 이완용의 진짜 필적입니다. 현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감히 나를. 스승님, 이완용은 스승님을 도구로만 생각해요. 용도가 끝나면 버릴 거예요. 현랑은 문서를 계속 넘겨보았지요. 거기에는 이완용이 수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죽인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헤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현랑, 우리가 함께 이완용을 제거하는 게 어떻겠소? 현랑은 헤란을 쳐다보았지요. 너는 누구냐? 설아의 오빠입니다. 설아? 설아가 말했답니다. 스승님, 제 본명이 정설아예요. 전 원래 양반가 딸이었어요. 집안이 망해서 기생으로 팔렸고요. 현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헤란이 말했지요. 현랑,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이완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당신도 죽일 계획이니 먼저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랑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0년간 이완용을 섬겨왔죠. 하지만 이완용이 자신을 배신할 계획이었다니. 좋다. 내가 이완용을 처리하지. 어차피 나를 버릴 놈이라면. 하지만 이완용은 교활합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위험해요. 헤란이 말했지요.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헤란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답니다. 현랑이 이완용에게 비밀 문서를 찾았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이완용을 설악산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지요. 설악산에 제가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현랑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그렇게 하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랑은 이완용에게 돌아가 보고했지요. 대감마님, 비밀 문서를 찾았습니다. 이완용은 기뻐하며 물었지요. 어디 있느냐? 도망친 종놈이 설악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대감마님께서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문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비밀 문서를 반드시 회수해야 했지요. 좋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하지만 이완용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랑을 완전히 믿지 않았지요. 혹시 현랑이 배신하는 건 아닐까? 현랑이 이미 문서를 봤을 수도 있어. 이완용은 은밀히 자신의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설악산에 미리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나와서 현랑을 처리해라. 예, 대감마님. 이완용은 만반의 준비를 했지요. 현랑을 제거할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답니다. 며칠 후 이완용은 현랑과 함께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도 함께 갔지요. 하지만 헤란과 설아, 현랑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산속 마을의 여인들에게도 미리 알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지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악산 깊은 골짜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완용 일행이 산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헤라는 높은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현랑과 설아도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지요. 저들이 온다. 헤란이 작은 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완용은 현랑, 설아와 함께 산속을 걷고 있었답니다. 현랑, 그 종놈이 어디 있다고 했지? 저 앞 동굴입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이완용은 계속 주위를 살폈지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너무 조용한데. 혹시? 이완용은 몰래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숨어있던 부하들에게 준비하라는 신호였지요. 산속 곳곳에 숨어있던 이완용의 암살자들이 칼을 움켜쥐었답니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지요.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완용이 말했습니다. 현랑,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현랑은 이완용을 쳐다보았지요. 역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감마님?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랑이 갑자기 칼을 뽑아 이완용을 향했지요. 이완용, 내 계략은 이미 알고 있다. 이완용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답니다. 역시 배신할 줄 알았어. 이완용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숨어있던 암살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지요. 현랑을 죽여라. 20이 넘는 암살자들이 현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랑은 당황하지 않았지요. 내 놈이 그럴 줄 알았다. 현랑의 칼이 번뜩이며 암살자들을 베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지요. 바로 그때 나무 위에서 헤란이 뛰어내렸습니다. 현랑은 혼자가 아니다. 헤란의 칼이 암살자 둘의 목을 베었지요. 설아도 반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스승님, 설아의 단도가 암살자 하나의 가슴을 관통했답니다. 이완용은 깜짝 놀랐지요. 설아, 내 인연도 배신을. 배신? 당신이야말로 평생 사람들을 배신하며 살았잖아. 설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전투는 현랑, 헤란, 설아 대 이완용과 20명의 암살자들의 싸움이 되었답니다. 현랑은 과연 최고의 암살자였지요. 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적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아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현랑의 팔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요. 스승님, 설아가 달려가 현랑을 도왔답니다. 설아의 칼솜씨도 대단했지요. 스승에게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헤란도 필사적으로 싸웠답니다. 13년간 광산에서 추노꾼으로 단련된 몸은 강했지요. 게다가 헤란은 영리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여라. 헤란이 외쳤습니다. 현랑과 설아가 헤란 쪽으로 이동했지요. 세 사람은 등을 맞대고 원진을 만들었답니다. 좋아, 이렇게 하면 등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삼각 진영으로 버티자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암살자들이 덤벼들었지만 세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며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지요. 으악. 암살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답니다. 이완용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초조해졌지요. 이 무능한 놈들. 겨우 셋을 못 이기냐? 하지만 현랑과 헤란, 설아는 보통 무인들이 아니었답니다. 특히 현랑은 수백 명을 죽인 전설의 암살자였고 설아는 그의 제자였지요. 헤란도 생존을 위해 싸워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점점 암살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답니다. 20명이었던 암살자들이 이제 10명도 남지 않았지요. 이완용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는데. 이완용은 몰래 뒤로 빠지려 했지요. 하지만 헤란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완용이 도망간다. 헤란이 외쳤습니다. 설아가 재빨리 단도를 던졌지요. 단도가 이완용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깊게 찔리지는 않았지만 이완용은 비틀거렸지요. 현랑이 남은 암살자들을 제압하고 이완용에게 달려갔답니다. 헤란과 설아도 뒤따랐지요. 이완용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절벽 앞까지 몰렸지요. 이완용, 이제 끝이다. 현랑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교활한 사람이었지요. 잠깐만. 이완용이 손을 들었답니다. 현랑,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주게. 내가 자네에게 큰 상을 주겠네. 상? 나를 죽이려던 놈이 무슨 상? 그건 오해였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데. 현랑은 비웃었지요. 거짓말하지 마. 내 문서에 다 적혀 있었어. 독약으로 현랑 제거라고. 그건. 바로 그때 이완용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독침이었지요. 위험해. 헤란이 소리쳤습니다. 현랑은 재빨리 피했지만 독침 하나가 어깨를 스쳤답니다. 현랑이 비틀거렸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스승님. 설아가 달려가 현랑을 부축했답니다. 이완용은 그 틈을 타 다시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헤란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이완용도 칼을 뽑았답니다. 이완용도 무술을 할 줄 알았지요. 비록 현랑만큼은 아니지만 양반으로서 무예를 배웠었습니다. 이완용의 칼이 헤란을 향했습니다. 헤란은 막아냈지요. 칼과 칼이 부딪혔답니다. 이완용은 생각보다 강했지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술도 꾸준히 연마해왔던 것입니다. 내 놈이 감히. 이완용의 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헤란은 밀리기 시작했지요. 강하다. 하지만 헤란은 추노꾼으로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답니다. 정정당당한 싸움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지요. 헤란은 일부러 허점을 보였습니다. 이완용이 그 틈을 노려 칼을 찔러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답니다. 헤란은 재빨리 몸을 틀며 이완용의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로 이완용의 다리를 걸었지요. 으악! 이완용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답니다. 헤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헤란의 칼이 이완용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이완용의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끝이다. 헤란의 칼이 이완용의 목에 닿았답니다. 기다려. 살려주면 큰 돈을 주겠네. 돈? 내가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는가? 헤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완용을 보았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탄냈다.
내가 설아를 암살자로 만들었다. 뭐라고? 이완용은 그제야 혜란을 자세히 보았답니다. 너, 정진사의 아들인가?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아버지는 내 부정부패를 고발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으셨지. 이완용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그건.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혜란이 칼을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죽이지는 않았지요. 설아야. 설아가 현랑을 부축하며 다가왔답니다. 현랑은 독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지요. 스승님, 저 사람이 스승님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직접 처리하십시오. 현랑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다. 내가. 해라. 스승님. 설아. 내가 이완용을 처리하면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이완용을 보았습니다. 이완용은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답니다. 설아야. 내가 너를 키워줬잖아. 은혜를 잊었느냐? 은혜라고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당신은 나를 살인 도구로 만들었어요. 나는 기생이 되고 싶었어요. 춤추고 노래하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암살자로 만들었죠. 그건 너를 위해서. 거짓말.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잖아요. 설아의 칼이 번뜩였답니다. 하지만 설아는 차마 칼을 내리치지 못했지요. 아무리 이완용이 나쁜 사람이라지만 여전히 살인은 어려웠습니다. 혜란이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답니다. 설아야,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오빠. 바로 그때 남아있던 암살자 하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몰래 뒤에서 설아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설아야, 위험해. 혜란이 설아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혜란이 칼을 맞을 위기에 처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완용이 갑자기 일어나 그 암살자를 밀쳤답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왜 이완용이 암살자를 막은 걸까요? 하지만 이완용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는 것이었지요. 이완용은 암살자를 밀어내며 동시에 절벽 쪽으로 뛰었답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혜란이 더 빨랐답니다. 혜란은 재빨리 단도를 집어 던졌지요. 단도가 회전하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완용의 등에 박혔지요. 이완용은 비틀거리며 절벽 끝에서 균형을 잃었답니다. 으아! 이완용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깊은 계곡이었지요. 이완용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완용은 그렇게 죽었지요. 남아있던 암살자들은 주인이 죽자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주인님이 도망쳐야 해. 암살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현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이미 포위되어 있다. 과연 산속 곳곳에서 혜란의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산속 마을의 여인들이 아니라 혜란이 미리 불러 모은 다른 추노꾼들이었답니다. 혜란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저항하면. 혜란이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암살자들은 서로를 보더니 하나둘씩 칼을 내려놓았지요. 항복하겠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현랑은 설아의 부축을 받으며 말했답니다. 혜란. 고맙다. 내 덕분에 복수를 했다. 천만에요. 현랑도 우리를 도와주셨잖습니까?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스승님. 설아가 놀라 외쳤지요. 왜요? 독은 제가 치료해드릴 수 있어요. 현랑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독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평생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속죄해야 한다. 하지만 설아, 너는 이제 자유다. 오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현랑은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칼을 내려놓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스승님. 현랑은 비틀거리며 산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설아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헤란이 붙잡았지요. 설아야, 스승님의 뜻을 존중해주자.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현랑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며칠 후 헤란은 항복한 암살자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단 다시는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서였습니다. 이완용의 시신은 계곡 아래에서 발견되었답니다. 평양에는 이완용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이완용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헤란과 설아는 설악산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여인들이 두 사람을 반겼지요. 은희님, 무사하셨어요. 설아 낭자도 함께 오셨네요. 춘향이 헤란을 껴안았습니다. 걱정했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소, 춘향. 월화가 다가와 헤란의 상처를 살폈지요. 여기 상처가 있네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연주도 설아에게 다가왔답니다. 설아 낭자, 이제 함께 사시는 거죠? 응. 그런 것 같아. 설아는 여인들을 보며 신기해했지요. 모두 헤란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답니다. 이완용이 죽고 설아를 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내왔습니다. 연주는 춤을 추었고 노래를 불렀지요. 헤라는 설아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말했답니다. 설아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응, 오빠.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며칠 후 헤라는 춘향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지요. 월화와 연주는 첩으로 들어왔답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지요. 설아는 독신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는 혼자 살래.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 알겠어, 설아야. 설아는 마을의 무술 스승이 되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아들을 낳았고 월화는 딸을 낳았으며 연주도 아들을 낳았답니다. 마을은 점점 커져서 번창했지요. 헤란이 구해준 여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헤란은 더 이상 추노꾼이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살았지요. 어느 가을날 헤란은 설악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춘향, 월화, 연주를 비롯한 여인들이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설아는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구나. 헤라는 미소 지었답니다. 한때는 역적의 아들로 광산에서 죽을 뻔했고 추노꾼이 되어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설아도 찾았고 이완용에게 복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렇게 헤란과 설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여인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땅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죠.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